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그 요건을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자, 특히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관련된 세제 혜택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이미 국세와 지방세 차이,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특법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세법, 국세에 대한 세법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우는데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아주 파워풀하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정말 하나라도 삐끗하면 비과세 당연히 못 받고요. 그리고 보통 그 경우에는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는 못 받고 일반과세 혹은 거주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라면은 양도세 중과까지 되는 아주 폭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하고 계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 출처를 먼저 밝히자면은 이데일리 2021년 1월 3일 일요일 나온 기사고요. 우리 몇 번 소개 드렸었는데 안수남 세무사님이 이제 기고해 주신 기사입니다. 자,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굉장히 대가이시죠. 예,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내용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자, 이하 민특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대폭 수정했다. 단기 임대사업자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폐지하고, 그러니까 민간 단기 4년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아파트 포함,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그냥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임대사업자 8년짜리죠. 이 장기 임대사업자 중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를 폐지했어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장기 임대사업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알고 계셨던 준공공 말하는 겁니다. 장기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등록하시는 분들은 일단 10년을 각오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가 안 되니까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만 되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각 세법마다 요건을 따로 두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민특법상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가액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의무임대 호수와 의무임대 기간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특법상 의무임대 기간과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민특법상 단기임대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은 4년이지만 세법상 장기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의무임대 기간이 5년부터다. 그러니까 5년부터라는 거는 더 긴 게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8년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민특법이 개정되면서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4년이 경과된 임대주택은 자동으로 말소됐다. 그러다 보니 세법상 규정된 의무임대 기간이 미달돼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세법에서도 민특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개정해서 의무임대 기간 단축으로 세법상 의무기간이 미달되더라도 불이익을 없게 해줬는데 자동 말소뿐만 아니라 의무임대 기간을 50% 경과에 자진 말소한 임대주택도 세제 혜택을 준다. 반면 해당 주택의 양도기한을 넘겨서 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 이 부분 잠깐 좀 볼게요. 이 부분.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 내용을 아시려면 기존의 좀 배경 히스토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게 2018년 4월입니다. 이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세법상이거든요. 세법상. 자, 세법상 임대주택을 여기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 좀 너무 작구나. 자, 조금 키워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2018년 4월 전에 등록을 하면 이건 5년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 4월 이후에 하면 8년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세법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민특법 있죠, 민특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민특법에서는 2016년부터였나요? 기존에 5년이었다가 그냥 여기는 4년이에요, 4년. 4년. 그러니까 여기 4년하고 여기 5년이 불일치하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할 때 2018년 4월 전에 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우리는 5년이라는 날짜를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4년 신경 쓰지 마시고 5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2018년 4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8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하실 분들은 2018년 4월 전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2018년 초에 제 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거 관련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뒤에 등록을 하면 이제 8년이나 되기 때문에 좀 세부담이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서 2020년 7월 10일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4년 민간 단기를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8년 아파트, 유독 아파트에 대해서만 또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폐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기존에 했었던 등록한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하기 때문에 일종의 예외를 두기 시작한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이상 임대를 하면은 세제 혜택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당하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것만 보시고 나 반 이상만 임대하면 내 세제 혜택 받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면은 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장기임대주택 요건. 자, 그러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뭐냐 도대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장기라는 말이기 때문에 뭐 8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첫 번째로, 지자체하고 세무서 두 군데 등록하셔야 됩니다. 두 군데. 가끔 보면은 지자체만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세무서 등록 안 하시고.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임대 개시 당시에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 돼요. 수도권 외는 3억 이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억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한 상태에서 내가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뭐 8년이고 뭐 전용면허 85 하더라도 혜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18년 4월 이후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걸 안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9년 2월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5% 이내로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2018년 9.13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단 하나라도 삐끗한다면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시는 뭐 양도세 중과 배제, 정부 찹산 배제, 그리고 더 뒤에 나오는 거주택 비과세 특례 이런 거 다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어요. 자,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 말소한 임대주택은 양도기한에 상관없이 중과 배제를 받는다. 다만 이 전제 조건은 아까 설명드렸던 요거 있지 않습니까?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 없는 상태는 뭐 택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잦은 말소한,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갖췄다고 한다면은 자동 말소한 임대주택은 양도기한에 제한 없이 중과 배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길게 끌고 갈 물건이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잦은 말소할 필요가 없죠. 자, 잦은 말소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을 50% 이상 충족한 경우에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중과세를 배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왜 1년이라는 기한을 두는지 이해하시겠죠? 시장에 매물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갖고 계신 물건 중에서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를 보셔서 이건 좀 적당히 팔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매도하시더라도 굳이 그런 게 아니면은 잦은 말소를 할 이유가 없다. 자, 장기임대 사업자를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자, 장기임대 사업자를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자, 이거 이제 아마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기사에 다 못 적으셔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제 주변에 특히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놓치셔가지고 뭐 안 내도 낼 세금을 막 몇 억씩 낸 사람들이 좀 계세요. 최근에도 한 5억 정도 손해보신 분이 계시고 그전에도 한 2억 5천 손해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뭐에서 실수한지 아세요? 자, 바로 여기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자체하고 세무서 두 군데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만 등록하고 세무서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특히 아주 예전부터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 계시죠? 5년짜리였을 때, 민간 단기가 5년이었을 때, 아마 이제 그 아주 오래전에 상대적으로 좀 연세 좀 많으신 분들, 당하신 분도 연세가 꽤 많으셨거든요. 70세, 80대, 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그냥 국가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지자체로 갔는데, 이 지자체하고 세무서가 따로 놀기 때문에 뭔가 안내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지고 그분은 이게 세무서에 등록할 생각을 전혀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무 조건 이거 다 맞췄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팔면은 비과세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가지고 했는데 세무서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한 두어 달 지나고 나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죠. 아니, 세금 내시라고. 황당하죠. 진짜 황당하죠. 뭐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뭐 이게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막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듣고 그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최소한의 좀 알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 한두 푼 하는 게 것도 아니고 세금이 한 5억 정도 손해 보셨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안타까운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한번 절친 사례라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어쨌든 장기임대 사업자를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데 다만 거주주택은 자동 말소, 잦은 말소 하고 나서 모두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싫으면은 그냥 자동 말소 자동 말소, 잦은 말소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파시거나 뭐 그렇게 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잦은 말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임대의 2분의 1 절반 이상 경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장기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말소된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주택 등록되어 있고 그게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아까 보여드린 장기임대주택 요건 있지 않습니까? 세법상 요건. 그 요건을 가졌다면은 그 해당 연도 종부세는 빠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6월 1일 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6월 2일 뭐 사정이 있어서 해지를 한다고 해도 그 해당 연도 종부세는 가면 된다는 거죠. 자, 장기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2018년 9.13 이전 취득자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취득입니다. 취득. 2018년 9.13 이전 취득자는 종전대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받을 수 없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받을 수 없다. 정확하게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서 서울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날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울산에 내가 하나 취득을 했다. 근데 그 울산에 취득한 게 조정대상 지역 전에 취득을 한 주택이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요건 맞춰서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은 해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이제 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혜택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했더라도, 자, 아까 여기는 2018년 9.13 이전 취득자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을 했더라도 2020년 7월 10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은데 다른 주택이 많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등록 가능한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7월 11일 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힘들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방법이 있는지는 반드시 인근 세무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때문에 또 최근에 잘못 등록하셔서 과태료 2천만원 내신 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중요한 2018년 9.13 이전 취득, 9.14 이후 취득 판단 기준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한 날인데 이제 예외적인 좀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좀 예외를 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가계약은 안 됩니다. 자, 따라서 2018년 9.13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추가로 취득한 1주택이거나 그쵸? 9.13 이전에 취득한 거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개정된 민특법에 의해서 임대 등록을 한다면 다주택 중과세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점 그리고 아파트 이외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내가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근데 이 9.13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9.13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울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조정대상 지역으로 그 전에 내가 취득을 했다. 그리고 아니면은 비조정에 있는 주택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개정된 민특법에 따라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0년을 내가 가져가야 되고요.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세금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금 말고 또 뭐를 봐야 돼요? 투자 가치를 봐야죠. 투자 가치를.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찍 취득한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최근에 묶인 조정대상 지역, 예를 들어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상대적으로 소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취득한 주택이라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세제 혜택만 보고 내가 지금 10년을 등록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좀 정부 정책,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물론 기존에 일찍 등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다 받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준공공 70% 이제 없어져 버렸죠. 장특공. 왜냐하면 10년 해야 되는데 10년을 이제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100% 감면 있죠. 2018년까지 등록하면 됐던 거 이제 그것도 안 돼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냉정히 말하면 이건 약속을 신뢰성에서 위반된 거죠. 자, 집값이 잘 잡히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값이 계속해서 오른다. 그러면 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 아파트 이외 주택에도 이런 화살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라면
아주 어지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등록을.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죠. 네, 그래서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사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내용이 일단 너무 중요하고요. 굉장히 핵심만 이렇게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지금 뭐 이렇게 글자로는 뭐 한 두 줄, 세 줄, 이게 문단이 짧지만 이 한 문단 한 문단의 속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고 그럼 나 비과세네 이렇게 판단하시고 파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5억 아니면 2억 5천 이렇게 날릴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뭐 안수남 세무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세무사 상담을 꼭 받으시고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2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료 내가 뭐 50만원, 100만원 이런 거 아끼려다가 잘못하면 뭐 몇천만원 날아가는 게 일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저와의 어떤 별도 멤버십 특강 같은 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절차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좀 체계적으로 어차피 나 투자할 거기 때문에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고 싶은 절세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부동산 절세법 정규 과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날이 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1월달에 좀 한파가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몸 잘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따뜻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쵸?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